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6년여간 공석이던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태 담당을 지명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을 대사급인 북한 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전임자인 로버트 킹 특사가 2017년 1월 퇴임한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진 후임 인선입니다.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 인턴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근무한 현직 여성 관리입니다. 백악관은 터너 지명자가 앞서 백악관 NSC의 동남아 국장을 역임했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에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 있는 사안에 주로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페퍼다인 대학을 나왔고 동부 메릴랜드 대학 칼리지 파크 캠퍼스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 요청서를 이날 상원에 보냈습니다. 북한 인권특사 재임 시절 터너 지명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특사는 터너 지명자가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적임자로서 의회 인준 절차도 순조로울 것이라며 이번 인선을 환영했습니다. I'm very happy that the administration has made the appointment, and we worked together on a number of projects. She is experienced. She knows the issues with North Korean issues, with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So I think there's no question that she is definitely qualified for the position. 2004년 발효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 인권 특별대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입니다. 이 자리에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이츠 초대 북한 인권 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년간 공석이 이어졌고 미국 정치권 인사들과 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022년 7월 여성학자인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이 지난 6년 동안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24일 언론 논평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지명을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의 한국 카운터파트격인 이신화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는 앞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의 조기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인선으로 미한 당국 모두 북한 인권 분야에서의 공조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이어갔던 북한이 올해도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자 미국 전문가들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북 대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확대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가 23일 주최한 대북정책 웨비나에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집중하고 도발 수위를 높이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비핵화 목표를 버리고 군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need to maintain and expand the deterrence and defense against the ever-growing North Korean threat. I think resuming military exercises, expanding them,
returning this to rotational deployments of U.S. strategic assets are both good as a deterrence as well as a reassurance to our allies.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프레드 플라이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미국 안보센터 부소장도 지난해 미사일 시험 횟수를 대폭 늘리고 분명한 7차 핵실험 계획을 갖고 있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해 양보를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absolutely agree it would be the wrong move to offer North Korea concessions to get it to the negotiating table after the surge in missiles it tested last year and its apparent plans to test another nuclear device. We need to deal from strength, not weakness, and I think that's the direction that this administration should be moving.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 전에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는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need to do something about North Korea's cyber activities. That's going to be probably more in the money laundering realm, in terms of the AML, the anti-money laundering controls, know your customer, those kinds of controls.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주장이 커진다면 미한 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리들은 한국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금지선이 있다면서 만일 미국이 한국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이나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미한 관계가 경색됐던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이 수백만 달러를 북한 고위 인사에게 전달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달러를 이용한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형사 기소와 범죄인 신병인도 등을 추진했던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최근 한국에서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사건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시점에 추가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미화 5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인 것은 물론 북한 정권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규정도 어긴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문제의 위반 행위가 미국 금융기관 등과 연관된 경우 미국 법무부는 제3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역임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한국이 앞장서서 자국민에게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면서도 미국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성태 전 회장이 미국 관할권, 즉 미국 금융기관 등을 통한 거래를 하진 않았지만 추후 수사를 통해 미국 관할권이 적용될 만한 다른 거래가 드러날 수 있고 이때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정보국 DIA 출신으로 북한 등의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사법체계의 처벌 강도에 따라 미국 사법당국이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laws in South Korea are different. They're stricter than in places like Singapore, for example, where these guys can get away with some stuff because the laws are designed to have loopholes. So I would say it's more likely the U.S. is going to be perfectly happy with watching the ROC government prosecute him for violation of UN sanctions because they can do that too.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미국 수사당국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다면 미국 관할권을 통과해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촉진한 다른 부차적인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 2019년 미국 검찰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 몰수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미국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토호가 수리를 위해 미국 달러를 거래한 점 등을 근거로 당시 몰수 소송에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규정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해 미국 블록체인 기업에서 가상화폐 1억 달러를 탈취한 주범으로 북한 정부 연계 해킹 조직을 지목했습니다. FBI는 23일 성명에서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APT382 지난해 6월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하모니의 호라이즌 브릿지를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해킹 조직은 탈취한 이더리움 6천만 달러어치를 지난 13일 익명거래 프로토콜 레일건을 통해 세탁했고 이 중 일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전돼 비트코인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FBI는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가상화폐 탈취와 세탁 행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미국 정상회동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미국 측도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었다고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24일 출간한 한치도 물러서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에서 2019년 판문점 3자 회동과 미국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사건의 일부가 되길 요구했으며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에게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했고 그에 대한 대답은 잘 준비되어 있었다며 그것은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것이었으며 문 대통령은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위한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위원장을 만났지만 미북 정상회동이 열리는 50여 분 동안은 자유의 집 내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